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MBC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 병원에서 산모 등 입원 환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병동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즉 동일 집단 격리됐고 의료진과 환자들을 상대로 긴급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제주대병원. 이곳 입원 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아기를 출산한 산모 A씨입니다. 5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제주시 한라사우나에서 감염된 확진자의 딸로 자가격리 도중 출산이 임박하자 지난 18일 이송돼 입원했고 출산 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측이 A씨가 접촉자인 점을 고려해 진료와 출산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가 한 명도 없었고 처치하는 모든 의료진도 보호장구는 다 착용하고 방역도 다 준수한 환자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된 건 또 다른 확진자 B씨.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동에 지난 16일 다리 부상으로 입원했는데 평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의료진과 마찰을 빚었고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에도 병원 밖 흡연구역에서 지인을 만난 겁니다. 방역당국은 B씨의 지인이 사우나발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시 용담동의 라이브 카페 관계자로 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아 면회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해당 병동 의료진과 방문자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접촉이 이루어졌던 환자 56명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코호트, 즉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저 오고 난 후에도 한 30분 정도 더 검사를 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한편 제주 동부소방서 성산 119 센터에서도 확진자의 가족인 소방관 1명이 확진돼 센터가 임시 폐쇄되고 동료 직원 30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우나와 종교, 재래시장발 집단 감염은 학교와 어린이집으로까지 확산되며 누적 확진자가 단숨에 23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시장 상인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속속 찾아오면서 13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우나 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옆이니까 걱정되죠. 혹시나 모르게 그냥 접촉할 수도 있잖아요. 옆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걸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제와 어제 신규 확진자 16명이 추가되면서 제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235명. 이 가운데 3명은 제주시 한라사우나를 방문해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돼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사우나발 확진자 중 216번과 220번 확진자는 각각 제주 제1고와 남광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돼 같은 반 학생들과 교사 등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시 오라동 사임당 어린이집에서도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 가족인 원생 1명이 확진돼 해당 어린이집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됐고 원생과 보육교사 등 1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우나발 확진이 가족 또는 지인 사이에 N차 감염을 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한라사우나와 관련된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주요 발생 거점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N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김영지역 전수검사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지난 13일 제주시 동문성당 저녁미사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시간 미사 참석자 명부를 확보해 참석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하고 해당 성당은 오는 23일까지 폐쇄됐습니다. 이제 전화로 계속 다 확인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고 이제 결과 나오면 어쨌든 30일 연락 달라고는 했고. 전국에서 가장 확진자 수가 적었던 제주는 이달 들어서만 15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전남과 경남을 앞질렀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용담 3동에 있는 7080 용두암 라이브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실을 공개하고 이곳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오후 한라도서관 외국어 자료실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임시 폐쇄 조치하고 접촉자들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7분과 오후 2시 22분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5명과 민원인 3명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으로 인한 입원 수요 폭증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연계 체계가 가동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제주대학교 병원 등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입원과 치료에 집중하고 나머지 병원은 다른 환자를 받아 치료하는 의료 협력 연계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증과 무증상 환자를 수용할 30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2곳도 이번 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대비 음압병동 수는 286개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입원 환자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에 따라 제주 지역 모든 초등학교가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중고교 기말고사는 3분의 1 등교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 교실은 학급당 15명 이내로 운영됩니다. 한편 제주 시내 어린이집 365곳에도 오늘부터 24일까지 휴원 명령이 내려졌고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경로당 450여 곳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일정 면적을 넘는 큰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법적으로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술 작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1%법으로도 불리는데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입주민들이나 오가는 사람들에게 미술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런데 유독 공공임대아파트만 그 대상에서 빠져서 오히려 1%의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 인근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담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입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도 보기 좋은 위치에 미술 작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면적을 넘는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미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덕분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이런 작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1%법에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은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청사나 공공건축물은 물론 공연장이나 쇼핑시설, 병원이나 호텔, 민간 건설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만 쏙 빠진 겁니다. 최대 1%의 비용만 들이면 될 일인데 오히려 1%의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작품이 있고 없느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저쪽에 있는 아파트에는 작품인데 우리 아파트에는 왜 작품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미술 작품 설치가 의무 조항이 된 건 1995년.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법 개정과 함께 공공임대주택만 제외됐는데 작품을 설치하면 건설 원가가 높아져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등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그 공동주택 가운데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그 미술작품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를 한 거거든요. 질 좋고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법에서조차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문화적인 혜택마저 누릴 수 없는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800년 만에 제대로 볼 수 있는 우주쇼가 매일 밤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아래로 지는 초승달 위로 두 개의 작은 별이 반짝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과 거대한 고리를 가진 토성입니다. 두 별의 만남을 800년 만에 제대로 볼 수 있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400년 전에도 가깝게 만났지만 당시 햇빛 때문에 관측이 어려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별의 이번 재회가 의미가 있는 건 예수 탄생을 위해 길을 떠난 동방 박사들이 인도했던 예루살렘의 별, 일명 크리스마스 별로 불리기 때문. 학계에선 성경에 나오는 별이 당시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의 근접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별의 만남은 해가 진 뒤 남서쪽 지평선으로 저녁 6시 전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새벽 가장 가까워져 하나의 별처럼 반짝이게 됩니다. 두 행성이 만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녁 하늘 서쪽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목성이고 바로 옆에 붙어 보이는 별이 토성입니다. 22일 이후 두 별은 점점 멀어져 앞으로 60년 뒤인 2080년에나 관측 가능합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은 전문가의 해설을 담은 우주쇼를 오는 21일 저녁 6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제주시는 한낮에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고 추위가 점점 풀리겠습니다. 한편 밤부터 산간에는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지에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중산간도로 곳곳에는 결빙 구간이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중산간도로 이용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돼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의 흐름이 주춤하면서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낮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밤 사이에는 기온이 낮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6도, 남부 4도, 동부는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가 10도, 남부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 선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최대 시속 45km에 달하는 바람으로 물결이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꺾이면서 수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생존 수영인 7명에 대한 2차 재심 선고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 생존 수영인에게 무죄를 구형했지만 변호사 측은 군사재판의 공소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4.3 군사재판 생존 수영인 18명에 대한 1차 재심에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6.68% 인상됐고 제주는 4.62% 올랐습니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건축 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2019년까지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처음으로 1.6% 떨어졌습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 공시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